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제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3월 30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반등에 성공을 해주면서 갭 상승으로 좀 좋은 분위기로 시작이 됐죠. 자, 그런데 우리 시장은 음봉으로 마감이 되면서 전혀 강한 상승을 해주질 못하고 오히려 분위기를 좀 안 좋게 만들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되긴 했지만 상승 종목 수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많은 시장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시장만 왜 이렇게 힘을 좀 못 쓰는지 정말 좀 답답합니다. 자,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세 종목 좀 대응을 해봤는데요. 남선알루미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선알루미늄 오늘도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어제 상한가 이후에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다가 급등을 주고 이렇게 이제 윗꼬리를 달고서 하락을 좀 깊게 줬죠. 제가 요 하락 나올 때 투매 구간에서 좀 매수를 했어요. 자, 분봉상 보면 어제 굉장히 급등이 2차 상승으로 바로 나왔고요. 요렇게 상한가 종가 자리 뚫으면서 조정도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그 이후에 계속 좀 아래쪽으로 빠졌죠. 이런 자리 이탈이 나오면서 투매 떨어지고, 자, 요런 자리 이탈이 나오면서 또 투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좀 보고 있었고, 어제 이제 투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 자리에서 제가 일단은 단주 매매로 두 주 정도 매수를 해서 흐름을 좀 지켜봤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공략할 마음도 있었는데 개파락으로 시작한 부분과 너무 급등이 나와서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단주를 좀 매수를 해서 흐름을 좀 지켜봤고요. 역시나 이제 더 떨어져서 제가 요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1차 매수 정도 했고 아래쪽으로 더 떨어지면 또 매수를 하려고 2차 매수 물량을 좀 아래쪽에다 대놨습니다. 여기가 이제 오늘 어제죠. 예, 어제 시가였기 때문에 시가까지는 안 떨어진다라고 좀 봤어요. 요게 이제 상한가 들어갈 때 윗구간에서 최저점 자리였거든요. 요 정도 구간 근처에다가 제가 매수대기를 해놨는데 여기서는 이제 2차 물량이 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차 물량만 체결된 채로 조금 플러스권에서 이제 마감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시간 내에서 상승이 나오더니 오늘 이제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6%가 넘게 떴고요. 저는 이제 시초가에 다 매도를 했어요. 다 매도를 하면서 한 7%좀 넘게 수익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시초가에 일부 물량 좀 홀딩을 했다면 요게 또 추가 상승이 나왔죠. 그런데 저는 충분히 만족하는 수익권이었기 때문에 매도하고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등락폭을 가져가면서 거래를 실으면서 또 움직였는데 이 윗꼬리 자리를 돌파를 하질 못하고 거래가 더 터지면서 또 양봉으로 마감이 됐죠.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오늘 1조가 넘게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 위쪽 구간에서 계속 흔들기를 하면서 아마 물량을 좀 정리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매물대가 굉장히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 또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또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남선알루미늄은 차후에도 움직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선알루미늄 매매한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남선알루미늄은 상한가 들어가는 이날에도 제가 여기서 매수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요렇게 이제 2차 파동 나오고 투매 떨어질 때, 자, 여기서 매수를 했죠. 여기서는 이제 입질 물량으로 흐름을 지켜보기 위해서 두 주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1차 매수 물량이 들어갔고요. 2차 매수 물량이 조금 더 아래쪽에다 대놨었는데 요거는 체결이 안 돼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결국에는 갭을 크게 좀 띄웠죠. 그래서 저는 한 7% 넘는 수익권에서 시초가에 매도하면서 수익 잘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후장에도 흐름이 또 어떻게 움직이나 보려고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이런 자리 돌파를 하면서 또 강하게 움직이길래 자, 여기서 또 단주 매매로 흐름만 지켜보려고 대응을 했는데 수익이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물량을 좀 들어갔다 하더라도 또 수익을 냈을 구간인데 높은 구간이라 흐름만 지켜보는 차원에서 단주 매매 좀 대응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선알루미늄 매매 좀 마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제주반도체 매매를 좀 했어요.
자, 제주 반도체도 오늘 갭을 띄우고서 이 반도체 관련한 이슈로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제 이런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윗꼬리 달면서 좀 마감이 됐죠. 근데 장중에는 매매할 구간을 좀 줬어요. 여기 이제 돌파 나왔죠. 이런 꼬리 자리하고 몸통 자리 돌파가 나오면서 흐름 보고 있다가 요렇게 떨어질 때 매수해서 자, 요렇게 이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고점 자리 뚫고 갔는데 아래쪽으로 음봉으로 윗꼬리 달고 죽었죠. 그래서 제가 위쪽에서 일단은 절반 수익을 챙기고 이렇게 거래 터지면서 윗꼬리 다는 음봉이 나오길래 바로 이제 또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제주반도체는 그냥 뭐 수수료 정도 보는 선에서 마감이 됐던 것 같아요. 자, 매매한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돌파 이후에 여기서 이제 매수했죠. 그리고서 이렇게 상승 나올 때 여기서 이제 매도하고 바로 수익 챙겼는데 제 매수가를 터치를 해서 매도하면서 나머지 물량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주반도체 매매 마쳤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 현대차를 좀 매매를 했는데요. 자, 오늘 이제 대형주 중에서 삼성 SDI와 현대차가 움직임이 장 초반에 좋았습니다. 삼성 SDI도 좋았거든요. 자, 그런데 삼성 SDI보다는 현대차가 뉴스가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현대차를 매매를 했는데 오히려 삼성 SDI가 더 좋게 움직였어요, 장중에는. 그래서 현대차는 두 호가 정도 마이너스로 좀 잘라냈는데 현대차는 갭을 띄운 이후에 이렇게 이제 상승 나오면서 거래가 실리는 모습을 보고 시장만 좋았다면 좀 상승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장이 좀 받쳐주질 않아서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아래쪽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빠질 때 두 호가 아래에서 정리하고 매매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수수료 포함해서 뭐 한 0.6%인가요? 예, 그 정도 좀 마이너스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매 맞췄고요. 자, 현대차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바로 강하게 상승 나오면서 거래 실리는 모습 보고 제가 이제 여기서 매수를 했죠. 근데 시장이 아무래도 오늘 뒷받침을 못 해주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빠졌고요. 그래서 두 호가 아래에다가 매도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뭐 수수료 마이너스 나는 정도로 마무리가 좀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는 좀 마쳤고요. 남선 알루미늄으로 수익을 좀 잘 내서 수익으로 잘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소 관련주들이 갑자기 이제 장 마감 얼마 남겨두지 않은 채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자, 수소가 결국에는 이 코스닥 시장 소형주 섹터에서 제가 순환매가 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결국에는 장 초반과 중반 때는 강하게 나온 이 섹터는 아니지만 장 막판에 갑자기 이제 수소 섹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의 이제 순환매 섹터는 수소 섹터가 되겠죠. 그래서 유니크가 대장주로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인데 이 종목들을 대응하기는 어려웠다고 봅니다. 이렇게 뭐 갑자기 조용히 움직이다가 급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뭐 상한가 들어가는 거 이거 잡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바라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다른 종목 사실 종가 베팅 자리 주면 매매하려고 보고 있던 종목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평화산업이 일단은 관심 종목에 있었거든요. 자, 평화산업이 이렇게 모양을 좀 만들었죠. 이렇게 이제 모양 만들고 자, 이렇게 이제 거래 줄이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고점 자리 뚫고 가면서 얘도 따라서 이제 급등이 나왔죠. 이렇게 급등이 나와 버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종가 베팅 오리지널 이 세력들의 패턴이 변했다라는 영상을 또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거는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뭐 장중에 보고 있다가 이런 데 쫓아붙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매매 대응을 지금은 확실하게 정립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라만 봤고요. 그래서 또 급등이 나오고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고 야, 종가 베팅 모양을 만들다가도 이제 최근에 진짜 너무 어이없게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자, 2등주로 JNK 히터가 좀 움직였죠. 자, JNK 히터가 이등주로 움직였는데 이 종목도 이 자리 종가 베팅 자리 잘 만들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거래 줄이면서 딱 만드는 모양이었는데 깃발 패턴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단봉을 만들질 않고 뭐 그냥 장대항봉으로 2차 파동으로 갑자기 이제 우장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것도 뭐 진짜 어이없이 좀 바라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소 관련한 섹터의 종목들은 대응할 수는 좀 없었던 그런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니크, JNK 히터 그리고 평화산업 정도 내일 움직임 좀 관심 있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솔 로지스틱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한솔 로지스틱스 물류 관련한 종목이죠. 중국 상하이에 이 봉쇄 조치가 내려졌잖아요. 그래서 중국 상해발 물류 대란이 우려가 된다라는 이슈로 이 운송주가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솔 로지스틱스, 뭐 동방, KCTC 정도 움직였는데 한솔 로지스틱스가 대장주로 좀 움직였어요. 근데 일봉상의 위치가 별로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는 좀 터졌는데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고 분봉상 좀 급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이제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이 종목은 시장 대장주급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눌림목 대응을 좀 하진 않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아래쪽에서 장대양봉 거래 실으면서 좀 모양이 좀 만들어지긴 했지만 매물대와 윗꼬리 달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공테크가 오늘도 좀 강했는데요. 자, 시공테크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슈로 움직였던 종목이죠. 뭐 자연과 환경과 같이 움직였는데 여기서 상승 나왔다가 계속 좀 2차 파동 음봉으로 만들다가 결국엔 또 한 번 이제 슈팅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요렇게 1차 파동, 요렇게 2차 파동, 요렇게 3차 파동 구간으로 다 이제 3차 파동 슈팅이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얘는 요런 매물대까지 일단은 다 올라왔기 때문에 뭐 충분히 할도리는 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접근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동전주들이 움직여요. 큐캐피탈이 움직였는데요. 자, 큐키페탈은 그래도 모양이 좀 나름대로 괜찮아요. 이런 구간을 좀 돌파를 하면서 깔끔하게 좀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는데 윗꼬리가 좀 달려서 아쉽죠. 이런 자리까지 돌파를 한 모습은 좋아요. 거래도 앞에 이런 거래 대금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한가에 들어갔다면 그나마 좀 봐줄만 했을 것 같은데 상한가를 가지 못하고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라 그게 좀 아쉽습니다. 동전주이기도 하고 분봉상 움직임은 뭐 나름대로 괜찮게 만들긴 했지만 뭐 커다란 이슈 없이 움직인 종목이라 이 종목도 그냥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 동전주들이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가 상한가에 좀 들어갔죠. 자, 이 종목은 근데 뭐 말 그대로 진짜 잡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매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동전주들이 움직인다. 그런 차원에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나인 같은 경우도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이 종목도 잡주예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뭐 매매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동전주 차원에서 이렇게 또 상한가에 들어갔다. 참고하시는 정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특징주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저는 갭이 뜨면서 좀 위로 강하게 슈팅이 나오길 굉장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2780포인트 이 작은 박스권 고점 자리죠. 2780, 뭐 2800 정도 이 정도 찍으면은 정말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뭐 힘없이 아래쪽으로 빠지더니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참 답답한 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환율 같은 경우도 정말 급락이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거든요. 그동안 정말 급등이 나오던 환율이 1210원 아래로 지금 떨어졌잖아요. 이게 종가상으로 1209원이니까. 자, 이렇게 환율이 급락이 떨어지면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줄 만 하거든요. 그런데 뭐 전혀 매수를 하지 않고 그냥 매도세를 좀 줄여주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도대체 이놈의 코쟁이들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코스닥은 그나마 좀 플러스로 마감을 했지만 뭐 외국인의 이제 플러스 수급이 들어오긴 했지만 뭐 전혀 강한 수급이 아니죠. 그래서 양시장 모두 정말 답답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코스피 시장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대형 우량주 쪽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코스피 시장이 강세 시장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외국인의 수급밖에 없습니다. 코스피 우량주, 대형주들을 움직일 수 있는 수급은 외국인의 강력한 수급이 동반이 될 때만 그런 모습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여기서 상승이 나왔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950포인트 오늘 충분히 찍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쪽으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와라 나와라 좀 바랬는데 뭐 거꾸로 움직여서 정말 답답한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장 초반에는 조금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뭐 아래쪽으로 빠지더니 전약 후약으로 마감이 됐죠. 그래서 종가상으로 음봉으로 마감이 되면서 정말 좀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보면 정말 강하게 움직이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미국 시장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한 62선 정도 저항받고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런 전고점 자리도 뚫어버렸죠. 그리고 다우 같은 경우는 12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이제 모든 이평선 위로 올라온 겁니다. 캔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사실 뭐 그렇게 시장에 큰 호재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은데 아무튼 미국 시장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쌍바닥 만들고 굉장히 강력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정말 괜찮은 모습이다. 다만 유럽 시장 같은 경우 독일 지수나 뭐 프랑스 지수 같은 경우가 외바닥을 찍고서 V자 급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V자 급반등의 어떤 폭이 지금 굉장히 높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이제 좀 하락 반전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반등이 좀 세게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경우 우리 시장은 이 구간에서 좀 빠르게 또 하락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지금 어쨌든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950포인트 근처까지 다 왔죠. 그리고 종합 같은 경우도 이 박스권 고점 찍으면 이런 박스권에서 또 갇힌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을 터치를 못하고 여기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의 조정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꼭 체크를 해야 되고요. 미국 시장이 크게 흔들린다면 우리 시장은 진짜 빠르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뭐 매수 대응보다는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 비중 조절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좀 강하게 움직였던 이유 중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5차 협상이 좀 긍정적으로 결과가 좀 도출이 됐죠. 완벽하게 뭐 휴전이라든가 전쟁 종식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양국가 모두 서로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었던 요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장은 이렇게 좀 음봉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언제쯤 우리 시장도 강한 양봉,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런 장대 양봉이 뽑아져 나오면서 이런 박스권 고점 자리를 좀 돌파를 하는 그런 좀 시원한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정말 바라고 바라는데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아서 좀 답답한 우리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 이 코스피 시장의 이제 박스권 고점에 대한 부담스러운 위치라는 거를 또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간다면 우리 시장은 또 빠르게 아래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 잘 하시고 많은 수익 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